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차량, 업무용 차량이라고도 불리곤 하는데요. 업무용 차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에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용 차량,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사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리 세무업계,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 업무용 차량, 사업용 차량을 좀 혼돈돼서 쓰고는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차, 화물차, 승용차, 차종을 구분하진 않고요. 사업에 쓰시는 차량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업무용 차량은 조금은 달라요. 업무용 차량은 세법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조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승용차 이렇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승용차는 세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9인승의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트럭은 업무용 차량,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승용차는 법에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과세되거든요. 차량 영업소 같은 데 보시면 이번 달 개별 소비세 할인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광고 문구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법에서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세법에서 비용 처리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경차,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 등은 비용 처리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은 비용 처리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규제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용 차량은 사업에 쓰는, 실제 업무에 쓰는 비율대로만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출장 가시고 거래처 방문하시고 또 출퇴근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업무에 쓰는 비용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유를 한 다음에 백화점에 갔다? 물론 백화점에 거래처 선물 사러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는 비율, 마트에 가는 비율, 학원에 데려다 주는 비율은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업무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 일지까지 쓰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1년에 한 10,000km 정도 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행 가거나 마트 가거나 하는 비율대로 한 1,000km 정도는 업무에 쓰지 않았다. 이런 비율들을 계산해서 꼭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규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 그리고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록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록색으로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시면 비용 처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사거나 차를 빌렸다? 이 차를 가족이 쓰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가족들은 우리의 업무를 위해서 쓰진 않겠죠. 그래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비용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한 대를 빼고 나머지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차가 3대다. 그러면 첫 번째 차량 빼고 나머지 2대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제는 차값에 대한 비용 처리 한도입니다. 우리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 800만 원까지밖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를 직접 사신다고 하면 이 차에 대한 비용 처리를 5년에 나눠서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5년에 나눠서 연 1,0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 또는 리스 계산서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불하시잖아요. 이 이용료를 합쳐서 연 800만 원까지밖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 8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규제는 우리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연 1,500만 원이 넘는 비용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값에다가 기름값, 톨비, 그리고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걸 다 합쳐서 1,500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한다면 이 1,5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해서 명세서를 세법의 서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 규제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차종을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재는 승용차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비용 처리하려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 승용차인지 아니면 경차, 승합차, 화물차, 트럭 인 건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현금으로 사실지 리스나 렌탈로 빌리실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 한도는 연 8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조달 비용이 싼 건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로 하는 게 싼 건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험 사고가 많아서 내가 개인 보험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보험을 따로 들기보다는 이제 렌트 보험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차에 대해서 할부를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살지 그리고 리스나 렌트로 할지 세무회계 도어에서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제일 싼 비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 한도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하는 단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가 연 1,5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면 1,5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까지도 비용 처리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용차인 업무용 차량은 연 1,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번 차계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운행 일지를 안 쓰고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세법상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하시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지 단계에서는 연 1,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는 단계로 가정해보면 팔 때 세금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차를 사시든 빌리시든 그리고 유지 비용을 지출하실 때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차를 팔 때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중고차로 내 차가 3천만 원에 팔린대요. 근데 이 3천만 원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3천만 원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값을 내가 온전히 3천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3,3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부가세를 내더라도 내가 3천만 원 차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법인 사업자는 이 판 차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까 부가세 끝나지 않았냐? 법인세와 소득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비용 처리 받았잖아요. 비용 처리 받은 부분은 이제 절세인 거고요. 팔 때 남아있는 차값에 대해서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용 차량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세무회계도에서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라고 확답을 드렸고요.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 절세 방안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대표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않고 해주셔서 꼭 절세 소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